2x. 하나에 7,000원. 통이 7,000원이고 요거 하나에 1,000원이죠. 근데 어제 산 거거든? 한줄로 먹었어요. 자, 오늘은 드디어 미분을 합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되게 꼼꼼하게 천천하게 느릿느릿 갈 거예요. 봐요. 이게 난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 근데 이걸 월요일에 고등학교 2학년들이랑 했거든? 다 잘 자더라고. 너무 아쉬웠어요. 자, 일단은 우리 처음 배우는 기호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우리는 그 친구들 델타 x, 그러니까 세모 x, 세모 y 요게 지금 갑자기 책에 새롭게 나와요. 일단 얘는 읽는 법이 뭐냐면 델타 x라고 있고 이제 얘는 y니까 델타 y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럼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쓰면 x의 증분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솔직히 델타 x가 조금 더 멋있잖아. x 이러면 너무 그건가요? 문화사대주의인가? 아무튼 증분이지 이건데 지금 얘는 x의 y의 증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솔직히 증분이라는 것도 솔직히 우리한테 딱 바로 와닿진 않거든요. 그럼 얘의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x의 증가량 그리고 얘는 y의 증가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우리 증가량이 되게 어디서 많이 했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와 굉장히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밑에 거기 친구들 평균 변화를 보이죠? 요거를 약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빌드업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런 식으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기호 정도 배운 거고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웁니다. 평균 변화율은 바로 뭐냐면 내가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y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점 함수 fx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fa에서 fb까지 변할 때에 거기 책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x의 증분, 델타 x의 증분과 델타 y의 증분의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델타 x에 대한 델타 y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그림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f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점 a, fa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b, fb인데 그럼 결국 따지고 본다면 내가 지금 델타 x, 델타 y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x의 증가량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에서 b까지 증가했으니까 b-a가 바로 델타 x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길이니까 b-a.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길이는 fb-fa이기 때문에 지금 y의 증분은 fb-fa구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x의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변한다 그랬을 때 그 점들 두 개를 체크를 했을 때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에 뭐가 같다? 기울기와 같구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져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 한번 바로 약간 맛보기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7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페이지 75페이지에 1번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 보시면 fx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x의 값이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지금 1로 변하는 상황이거든. 그럼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a가 바로 1인 거고,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리고 b가 1인 거야. 그럼 우리 평균 변화율을 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요. 내가 방금 설명한 건 그냥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냥 하면 우리 그냥 편하게 대입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꼴을 좀 쓰냐면 문자가 나중에 나올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평균 변화율이 얘라고 했으니까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분모는 2고요. 분자는 4에서 4에서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린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인 점과 그리고 1인 점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이은 그 평균 변화를 해보니 마치 뭐가 같았다?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았구나. 이렇게 또 확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숫자로 잘 나와 있으면 132번에 2번도 한번 보시면 그냥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는 거니까 지금 그냥 나는 사실은 숫자가 잘 나와 있으면 두 점 빨리 체크하는 것 같아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랑 1인 점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럼 f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요 1 대입하면 5란 말이야. 그럼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했고 y 값이 6만큼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평균 변화율은 3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할만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극한을 배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극한이라는 건 미분계수라든지 미분이라든지 혹시 적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함에 극한을 사용을 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미분계수라는 그 미분을 배우려면 친구들한테 조금 빌드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건 좀 그림 치울까? 이거 내용지 다 자,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원래 함수 fx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a, fa라고 표현을 했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을 b, fb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변화를 쓸 수 있는 거 b-a분의 fb-fa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델타 x라는 걸 외웠죠. 요거 이용해서 한번 다시 또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친구들 여기서 지금 우리는 방금 여기가 b-a였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x가 증가한 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델타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맞죠? 자, 그럼 요 길이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y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한 양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 델타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델타 x를 사용하고 싶은 거니까 델타 y는 잠깐 뺄게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 점을 b, fb를 같은 점이기는 하지만 표현을 델타 x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럼 봐봐요. 이 점의 x좌표는 a라는 x좌표에서 델타 x만큼 추가된 거지.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이 점은 함수 fx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x좌표에 얘를 대입한 fa 플러스 델타 x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져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난 평균 변화를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 x의 증분 그리고 위에는 y의 증분을 쓰는 거야. 그럼 지금 x의 증분은 우리 약간 b-a로 표현했지만 내가 이번엔 델타 x로 쓰고 있죠. 그래서 얘를 델타 x 분의 여기 위에는 y좌표의 차이, 얘의 y좌표에다 얘의 y좌표를 빼는 거기 때문에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도 표현이 가능해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는 뭐를 하고 싶냐? 라는 걸 시작해 볼게요. 이제 미분계수 들어가요. 평균 변화를 이제 빌드업해오고.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일단은 표현법부터 내용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린 지금 이제 함수 fx가 있는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이제 배우려고 해요. 요거 이제 내용 좀 용어적인 것 좀 표현을 하고 설명해 줄게요.
아, 그럼 지금 fx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f'a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함수에 fx가 있는데 그 친구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미분을 했다의 흔적이 바로 뭐냐면 친구들 프라임이거든요. 아, 그럼 지금 f'이라는 건 f를 미분한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x가 a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한 게 f'x였는데 그 x에다가 a를 대입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는 그냥 이거의 약속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냥 뜻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미분계수라는 건 친구들 거기 박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써있어요. 이름 좀 비슷하지 않아요?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평균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 잡았을 때 이걸 있는 변화하는 정도 그냥 그 기울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지금 우리 두 점이었었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x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이 곡선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실 변화하는 정도를 어떤 수치로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는 그 변화한 수치를 어떤 걸로 표현을 하냐면 바로 이걸로 할까?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서 우리는 지금 이 곡선이 이 순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순간 변화율, 변화하는 정도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순간 변화율을 또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요 선을 그어놓은 요 주황선 있죠? 이 주황선의 기울기가 바로 f'A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이렇게 같은 뜻으로 다 해석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미분계수가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뭐냐면 수식을 쓰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이 직선을 통해서 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해서 이 접선을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이 흰 선이 있죠? 요거를 조금은 조작을 하면서 이 노란선, 주황선, 무슨 선이죠? 아무튼 오렌지색, 이 색깔과 이 선과 같은 선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 점차 이 점을 옮겨봅니다. 조금씩. 그럼 내가 이 점을 요 점으로 옮겨왔어. 그랬을 때 얘는 고정시킨 거야. 이어보면 요렇게 생겨요. 그럼 이제 아직은 주황선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흰선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옮겨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점에서 이 점을 한번 옮겨봐요. 그럼 지금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이으면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조금은 좀 비슷해져요. 자, 그래서 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 점을 이제 요 점과 되게 가까운 점으로 잡습니다. 그럼 내가 요 점과 가까운 점과 원래 있던 이 고정점을 이어보면 그림이 마치 어때요? 이 주황선과 되게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보라색 점을 요쪽으로 잡았었거든? 그럼 더 가깝게 잡는다면 그럼 우리 눈에는 거의 겹쳐 보이겠지? 겹쳐 보이게끔 잡는다면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아지겠구나, 접선과 똑같아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극한을 배운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죠? B를 점차 A에 X좌표가 A였으니까 이 점의 X좌표를 A에 점차 가깝게 보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좀 봤을 때 정말 한 점과 한 점과 거의 겹쳐 보이게끔 하는 거니까 이 B를 A에 한없이 어떻게 한 거야? 가깝게 보낸 거야. 그게 바로 극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씁니다. 자, 우리 평균 변화율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얘부터 볼게요. 그럼 리미트 써야죠. 한없이 가깝게 보내는 거니까. 그럼 지금 우리 B를 어디로 보내고 있었죠? A로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낸다.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가 결국 뭐다라는 거야? 그치, 순간 변화율, 즉 F'A구나 요렇게 한 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오케이?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B를 점차 A로 보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도 우리는 순간 변화율에 대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뭐였어? 델타 X를 썼냐 안 썼냐 차이였죠? 그럼 지금 봐봐요. 내가 B를 이쪽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보낼수록 델타 X가 점점 값이 어떨까? 줄어들겠죠, 그쵸? 그럼 델타 X 이렇게 붙였으니까 걔네들 X 같은 차이가 있겠어?
거의 없겠지. 그럼 x값의 차이가 몇이겠어? 0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지금 여기 델타 x분의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또 f'a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들아 그럼 이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 책을 봐더라도요 이 내용이랑 똑같이 생긴 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문제적으로 풀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f'a는 똑같고요. 야 b는 그냥 결국 변수죠. 그럼 내가 b로 설정했으니까 이거 b로 쓴 거지. 그냥 x로 설정했으면 어땠을 거야? x였을 거예요. 그래서 b를 다 x로 바꿀게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를 우리는 f'a라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문제에서 델타 x는 이제 얘 쓰는 게 좀 귀찮았나 봐. 그래서 델타 x를 뭐로 넣을 거냐면 그냥 h로 바꿀 거예요. 그냥 지금 문자만 바꾼 겁니다. 그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렇게 f'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꼭 아셔야 되는 파트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했는데 괜찮을까요? 약간 이제 이게 완전히 아예 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미분계수랑 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 미분계수의 정의를 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난 사실은 당연히 내가 이 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은 이게 안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만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이것들을 일단은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이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서 만약에 안 됐다면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내가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좀 봅시다. 그럼 봐봐. 나는 여기서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봐봐요. 이게 왜 fb였던 거예요? 이 점은 fx 위에 있는 점이고 x좌표가 b였기 때문에 fb였던 거거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 점은 x좌표가 a였기 때문에 y좌표가 fa였었던 거거든? 그럼 지금 요거 두 개를 썼던 식이 여기로 가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얘랑 똑같아야지만 fx 위에 있는 점인 거겠지? 여기서도 a랑 똑같아야지만 같은 fx 위에 있는 점일 거예요. 그럼 지금 일로 와보세요.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하려면 여기랑 틀이 똑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요것도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왜 a 플러스 델타 x인 거야? 델타 x가 왜 나올지 봅시다. 여기서 지금 a가 있었고 여기서 델타 x만큼 추가됐으니까 여기서 a 플러스 델타 x가 된 거고요. 얘도 y좌표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 델타 x가 똑같이 온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기랑 형태가 어때야 돼요?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랑 여기도 형태가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두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봐봐 얘들아,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건 장치예요. 도구라고 할 수 있지. 정리할 수 있는 도구. 친구들 보시면 이것부터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할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너네 어떻게 했지? x로 묶어서 약분을 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쓴 거거든요. 야 그럼 너네 이것도 봐봐. 야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뭐를 써요? 극한을 써요. 그럼 따지고 보면 미분계수라는 건 극한값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시오라고도 말하지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극한값이라는 건 우리는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배웠어. 0분의 0꼴이면 약분을 해서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거지. 그럼 지금 여기서도 봐봐요. 대입해봐. a 대입하면 0이죠. a 대입하면 0이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약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제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면 저거는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약분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건 약분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를 f'a로 바꿀 수 있는 또 새로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내가 만약에 식을 이렇게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미분계수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일단 극한값 계산은 무조건 뭐냐면 대입이에요. 대입해봐. 0. 여기도 0, 0. 그지? f1, f1이니까 사라지지. 0분의 0꼴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봐봐요. 진짜 단순하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x-1 이거 약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따로 썼습니다. 아, 그럼 지금 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x 플러스 1만 남게끔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이제 플러스로 쓰고 x-1분의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있는데, 아씨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 아는 건데, 이제 얘는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f'1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설명을 여기까지 했고요. 좀 피곤하지 않나요? 약간 좀 개념적인 내용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야 개념이 끝났어요. 친구들 7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이쁜 그림들이 나옵니다. 어떻죠? 이게 바로 어떤 설명이었냐면, 내가 이거 점차점 옮겼던 거 있죠? 그 그림이니까 만약에 이 부분 살짝 좀 부족했던 것 같아 하면 친구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신다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시고, 뭐 오늘 강의 오늘부터 올라갈 거예요. 올릴 거라서 친구들 이제 만약에 부족한 거 있으면 저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네. 왔어. 왜요? 타임 잠깐만.